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C샵에서 병렬 프로그래밍을 할 때 쓰이는 스레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C샵에서는 스레딩을 통해 코드의 병렬 실행을 지원하고요. 스레드는 다른 스레드와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실행 경로입니다. 기본적인 사용법을 좀 알아볼게요. 제가 여기에 코드를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스레드라는 걸 하나 생성을 하고요. 스레드를 new로 인스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레드에다가 실행시킬 어떤 펑션 함수를 하나 넘겨주고요. 그리고 나서 스레드를 스타트하면 실행이 돼요. 그리고 이때는 스레드라는 게 이제 다른 메인 스레드 외부에 워커 스레드를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t 스타트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블로킹이 안 되고요.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컨솔 라이트 라인을 실행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 라이트 펑션을 하나 만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요. 실행을 해보면 동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동작한 걸 보시면 1이 쭉 지키다가 중간에 2가 지키고 다시 1이 지키고 2가 지키는 형태로 2, 1, 2, 1 반복하면서 지키죠. 그래서 그게 다 아마 1000번씩 지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식으로 int i를 이쪽 메인 스레드의 런에서는 1로 실행시키는 거고 워커 스레드인 이 t에 의해서 write라는 펑션이 워커 스레드에서 실행이 되는데 그게 2가 되는 거예요. 1을 실행시켰다, 2를 실행시켰다 이런 식이죠. CPU 자체는 지금 제 PC가 6개짜리인가? 12개짜리인가? 아마 그럴 건데 그 CPU 코어에 따라서 그 코어 각각의 스레드를 할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메인 스레드하고 워커 스레드가 있으니까 메인 스레드에 CPU 하나가 할당이 되고 워커 스레드에 또 CPU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처리를 하고 나중에 하나로 합쳐서 콘솔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C샵에서 스레드를 실행하게 되는데 제가 디버그를 통해서 그 과정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t스타트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메인의 포문, 라이트의 포문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은 다음에 F5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어떤 콜 스택이라는 게 나오고 옆에는 원래 스레드라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이 화면이 없으면 어떻게 띄우시면 되냐면 디버그에서 윈도우스 들어가 보시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스레드라고 있습니다. 컨트롤 알트 H라고 저는 되어 있네요.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보시면 카테고리, ID, 매니지 ID, 네임, 로케이션 뭐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다 중요하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아이디들은 스레드의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매니지드 아이디는 이 단넷 매니지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카테고리는 이게 메인 스레드냐 워커 스레드냐 라는 구분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임은 각 스레드에 이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생성된 건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뭐 스레드 풀 워커도 있고 스레드 풀 게이트도 있고요. 메인 스레드도 있죠. 메인 스레드가 우리가 이 메인이 실행되는 주 스레드 엔트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주 스레드에서 워커 스레드라든지 뭐 다른 스레드들로 이제 계속 컨텍스트 스위칭을 일으키면서 이러한 write 1, 2를 실행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상태에서 제가 F10번을 통해서 다음 스텝으로 이동을 해보면 자 16204라는 거 아직 메인 스레드죠. 메인 스레드로 이동을 하고요. 지금 t 스타트에서 스레드가 하나 생성됐는데 그게 제가 보기엔 18500일 것 같은데 일단 하나가 생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실행하고 라이트로 갑니다. 18500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 14968이라는 스레드가 워커 스레드로 돼서 그걸 통해서 지금 라이트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뒤쪽에 보시면 뭐 로케이션이 나오죠. 네. 이 모니터 웨이신이 뭐니 하는 것들은 다 이 내부적으로 이 스레드를 위해서 얘가 사용하는 내부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제가 알기로 동계 함수들인데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예. 포문을 그냥 메인에 있는 포문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런에 있는 포문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라이트에 있는 포문도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이게 이 메인 스레드 엔트리 포인트를 통해서 실행된 아이기 때문에 이 런이 메인 스레드고요. 이 런에서 스레드를 하나 더 생성해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워커 스레드가 돼서 그 라이트는 워커 스레드에서 실행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게 되면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없애버리시고 실행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그림으로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이건 조금 다르죠. 그때그때 이 스레드 아이디의 내역은 바뀌고 실행할 때마다 아이디는 변하고요. 이제 이미지로 한번 확인해 보면 이 x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y가 2라고 생각하면 메인 스레드에서 저희가 런을 통해서 이 1을 쭉 찍어내죠. 쭉 찍고 y도 어떤 시점부터 y가 실행이 돼요. 얘가 실행되고 조금 있다가 실행이 되겠죠. 왜냐하면 뭐 근데 꼭 저런 건 아니에요. 항상 이런 건 아니고 그 타입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상태에 따라서. 쭉 1을 찍고 아래쪽은 쭉 1을 찍어요. 근데 이제 콘솔에서는 스위칭이 막 되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예. 콘솔에 그래서 얘가 찍었다가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동기화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스레드에도 이런 어떤 동일한 메모리 공간을 공유하는 변수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 변수들을 사용할 때는 각각의 스레드들이 하나의 데이터에 동시에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들을 동기화 객체들을 통해서 C샵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동기화를 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이 두 개를 지울 거고요. 지우고 자, 이번에는 상위에 인트를 인트 멤버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인트 i 값을 멤버로 만들어서 워커가 이거를 공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워커라는 걸 만들어서 이 i 값을 포문에서 공유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워커를 실행을 하도록 해볼게요. 제가 아직 락을 걸면 안 되겠죠? 동기화하기 전이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실행을 하게 되면 스레드를 통해서 워커를 실행하고요. 메인에서 또 워커를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으로 실행이 되겠죠. 메인 스레드에서 하나, 워커 스레드에서 하나. 아까와 같은데 이제 로컬에서 인트 값을 지정하지 않았고요. 프라이빗 멤버 변수인 인트 값을 같이 공유하게 됐어요. 이때는 어떻게 결과값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시면 0, 0, 2, 3, 4, 5, 6, 7, 8 뭐 뒤쪽은 거의 비슷하게 맞춰가게 하는데 중간에 뭐 1값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네. 999가 먼저 있고 76이 뒤에 나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0, 0, 2, 3, 4, 5, 6, 7, 8 등등 이 i의 값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값은 뭐 0, 1, 2, 3, 4, 5, 6, 7, 8, 90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워커가 하나가 실행이 되면 그 다음에 다음 값을 i를 가지고 와서 이 워커가 실행이 되는 형태로 저희는 그렇게 하길 원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이런 식으로 이제 병렬 프로그래밍을 하지는 않으나 뭐 예를 들어서 알려드린 거예요. 이거는 워낙에나 작은 시간대에 실행을 하는 거라 병렬 처리를 한다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컨텍스트 스위칭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스레드에서 병렬 처리하지 않고 처리하는 게 오히려 빠를 수 있어요. 거의 그 작업 자체가 크게
CPU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고, 그렇지 않고 i에 한 번씩 돌아갈 때마다 저희는 컨솔 라이트 라인 하나만 찍었는데 get을 통해서 HTTP의 get을 통해서 어떤 REST API를 호출한다거나 IO에 좀 큰 작업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 그런 CPU의 그 어떤 자원을 가지고 소비해서 뭔가 계산하는 그런 함수들을 실행을 했다 그러면 이 병렬 처리를 처리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싱크 방식보다 훨씬 빠르겠죠. 네, 그래서 시퀀셜 방식보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이렇게 private int i라는 변수를 동시에 접근할 때 이 값이 변하는 걸 저희가 막고 싶다 라고 하면 동기화 객체인 락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락은 키워드고요. 이 안쪽에 변수를 집어넣어서 처리를 하게 되고, 전 변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private static object 락이라고 하고, 락 object는 new 오브젝트 형태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락 오브제를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해 볼게요. 아까랑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행해 보시면 이거 아닙니다. 네, 실행해 보시면 0, 1, 2, 3, 4, 5, 6, 7, 8, 9, 10 해서 끝까지 갈 거예요. 999까지. 네, 이런 식으로 동기화를 통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기화 객체 중에 배리어라는 걸 알아볼게요. 배리어는 생성단 모든 스레드가 배리어 안에 시그널 앤드 웨이트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 웨이트 함수 한 부분까지 처리하기 전까지는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레드 하나가 저희가 콘솔 라이트 라인 1, 콘솔 라이트 라인 두 번째 단계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 놓으면 스테이지 1과 2 사이에 저희가 배리어를 걸어 놓으면 스테이지 1이 다 처리되기 전까지 스레드 3개를 만들었다면 3개가 다 처리되기 전까지 그 다음 단계로 라인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코딩 작업이나 디코딩 작업을 한다고 할 때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 단계들을 스레드별로 처리하려고 하면 스레드가 4개, 5개가 전체 1단계를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어떤 가정이 되어 있다면 저희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배리어라는 거를요. 그래서 일단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일단 배리어라는 거를 이렇게 하나 선언을 하고요. 이거 지워버리고 여기도 지울게요. 5개 배리어를 만들어서 콘솔 라이트 라인을 찍겠다. 그리고 얘는 카운트하는 어떤 계산하는 걸 만들 거예요. 카운트 계산하는 걸 저희가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만들면 얘는 배리어라는 걸 이용해서 이 배리어를 이용해서 시그널 앤 웨이트 하고 있죠. 제가 어떤 작업을 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from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어떤 걸 가져오고 웹 서버에 뭘 보내주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할 건데, 이 데이터베이스로에 가까우는 걸 우리가 패러럴하게 구분을 했겠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스레드에서 처리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어떤 스레드에서 처리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스케줄링을 해 놓을 거예요. 스케줄링을 해서 여기 보시면 5개 스레드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딜리트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5개의 스레드가 이 get from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모든 값을 가져올 때까지 대기하도록 되는 거고, 그게 다 가져오게 되면 그 뒤부터 이제 또 다음 작업을 실행하고요. 또 이게 5개의 스레드가 모두 완료하면 그 뒤부터 다시 딜리트 하도록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동기화 객체 중에서 참 유용한 부분이죠. 배리어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얘를 실행하도록 런해서 배리어를 그냥 실행을 할게요. 실행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시면 이 앞에 1, 0, 2, 3, 4라는 건 스레드예요. 스레드. 우리가 스레드에다가 뭐 아마 이렇게 뭔가를 줬죠. int i, j. 그래서 1, 0, 2, 3, 4. 1번 스레드가 어디, 0번 스레드가 어디 하고 있다. 무슨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1, 0, 2, 3, 4가 데이터베이스 값을 다 가져오고 4, 1, 0, 3, 2가 이제 다음에 send 값, send 웹 서버의 값을 다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가 또 전체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값을 삭제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스테이지가 끝나기 전까지 다음 단계로 스레드가 진행을 하지 않아요. 이 1은 제일 먼저 get from database를 끝냈을 수 있거든요. 동시에 실행되지만 그랬을 경우에도 1이 먼저 send to 웹 서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배리어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배리어를 지워버릴게요. 지우고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111, 333, 444, 00 중간에 22 하고 다시 0이 와버리는 뭐 이 get from database, send to 웹 서버 뭐 그게 자기 중구난방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네. 순서도 자기 마음대로, 스레드도 자기 마음대로. 네, 이렇게 아마 작업을 하게 가능한 것들은 정말 린트렌트한 것들. 그러니까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지도 않고 스레드 로컬적이고, 그래서 메모리를 공유하지 않고 데이터도 공유하지 않고 서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날 일도 없는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가능할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병렬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러면 이런 린트렌트 개념으로 된 어떤 로직이 꼭 필요하긴 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 배리어가 그런데 사용한다는 걸 오늘 알아봤습니다. 네, 스레드는 이런 식으로 일단 사용하고요. C샵에서 스레드에 대해서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고 깊은데 오늘은 그거에 대한 소개 영상을 알려드렸고요. 더 깊이 알아보고 싶으시면 더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알려드릴 거는 단넷에서는 이 스레드를 직접 제어하는 경우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스레드를 직접 제어하지 않고요. TPL이라는 타스크 패러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TPL 타스크 패러럴 라이브러리 이 자체도 사실은 사용하다 보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TPL에 대한 데이터 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링큐의 패러럴 버전인 p링큐를 통해서 처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비동기 또는 패러럴 프로그래밍 자체가 어떤 그 순수한 그 C샵의 기능에서 자꾸 라이브러리화 돼서 또는 프레임워크화 돼서 변형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단넷에서 타스크 패러럴 라이브러리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제 병렬 처리를 하는 단넷에서 하나의 라이브러리인데요. 이전에 스레드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런 다중 스레드 및 병렬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단넷 권장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에 병렬 처리 및 동시성 기능을 추가하는 과정을 단순화하여 개발자가 더 생산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브러리예요. 이제 기본 사용법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본적인 코드는 제가 하나 복사를 해서 일반적으로 스레드와 같이 사용하기도 해요. 스레드의 어떤 특정한 내역들을. 그래서 여기는 스레드의 current name이라는 걸 이용을 해볼 거고요. new task라고 current thread에 대해서 이름을 제가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task라는 거, 이게 이제 TPL 요소고요. task 작업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작업을 생성을 해서 그 작업을 제가 console write line이라고 해서 람다식에 넣었어요. hello from task A를 찍어주겠죠. 타스크 A를 스타트 해주고 나서 그 스타트한 내역에 또 스레드 네임을 찍고 wait 하고 있어요. 밑에서
밑에서 대기를 하면 이 타스크가 실행이 되고 끝나면 종료가 됩니다. 자, 얘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시면 hello from task new task 그 다음에 hello from task A. 자, 실행이 여기에서 내려가서 스타트 할 때 워커 스레드가 하나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right line 하는 이 thread name 먼저 찍히겠죠. 이 hello from thread new task 그리고 task wait 하고 있는 동안 이제 생성된 스레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hello from task A가 실행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타스크를 통해서 기본적인 실행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때는 타스크 스타트를 이용했죠. 스타트하고 웨이트를 이용했는데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게 있어요. 이제 타스크 스타트가 아니고 타스크 런이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스타트를 지워버리고 제가 바로 new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타스크 점 런 이라는 걸 통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스레드가 뉴 타스크 아니죠? 얘는 타스크 런이겠죠? 런이라고 해서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 똑같습니다. 예. 물론 이 타스크 런과 타스크 스타트 그리고 뭐 다른 몇몇 애들이 서로 조금씩 달라요. 옵션이 있어서 옵션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타스크 런이나 타스크 스타트 이런 게 UI 스레드로 접근하도록 어떤 뒤쪽에 옵션을 줄 수도 있어요. 옵션을 줄 수도 있고 뭐 그냥 백그라운드 스레드로 실행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뭐 프리오리티를 적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옵션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뭐 다 지금 알아볼 필요는 없고 그거는 언제라도 MSDN이나 구글 통해서 스택 오버플로우 확인하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똑같은 거를 또 다른 방식으로 실행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타스크 팩토리 스타트 뉴라는 걸 통해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런으로 했었고요. 자, 바로바로 실행이 되죠. 이런 것들이 실행하면 마찬가지로 hello from task A를 찍어요. 그 다음에 타스크에 리턴 값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실행하고 나서 얘는 단순히 컨솔 라이트 라인을 찍었는데 어떤 결과 값을 리턴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럴 경우에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리턴을 하고요. 얘는 hello world라는 함수를 실행을 할 거고요. hello world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순히 문자열을 리턴할 겁니다. 문자열은 hello world 이렇게 그냥 리턴해 주고요. 그러면 스타트 new에서 리턴이 돼서 타스크 A에 들어가는데 이 타스크 A는 어떤 형태냐면 타스크 리턴 형태가 돼요. 리턴 보시면 스트링이 되겠죠. 그래서 이 var은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형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형태는 타스크 A의 리졸트를 보시면 여기에 저장이 돼서 오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게 타스크 스트링이나 그런 게 아니면 내역이 조금 다를 거예요. 제가 이전 그냥 일반적인 타스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헬로 월드가 아니고 그냥 1, 2, 3, 4를 찍었다고 하게 되면 1, 2, 3, 4가 아니고 얘를 console.writeLine으로 1, 2, 3, 4를 찍는 형태를 해줘도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실행되는지 이 리졸트가 사라집니다. 그쵸? 이 타스크 A에 리졸트라는 값이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리턴 값을 주게 되면 리졸트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리턴 타입은 인트 형태로도 바꿔줄 수 있고 인트로 바꾼 다음에 그냥 저희가 1이라는 값을 리턴을 했다고 하면 여기가 인트로 이렇게 바꿔주면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항상 타스크 인트 더블 뭐 이런 식으로 바꾸기 그러니까 컴파일 타임에 알아서 변환하라고
알파 타입의 이제 변수 키워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task int 형태로 들어가요. 만약에 제가 다시 이거를 스트링으로 이런 식으로 변환을 했다 하면 자동으로 다시 스트링 형태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task return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런 스레드나 타스크 같은 거 쓸 때 이 안쪽에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이렇게 그냥 람다식을 그대로 그냥 사용해 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냥 사용해 버리면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이렇게 람다식을 쓸 때 캡처 스코프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실수하는 경우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타스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타스크 안에서 이제 팩토리 스타트 뉴를 통해서 컨솔 라이트 라인이라는 걸 실행하고 있고, 포문을 통해서 이 i를 변경을 해가면서 이 라이트 라인을 찍고 있거든요. 어떤 작업을 계속 하겠죠. 여기에서 단순히 그냥 라이트 라인 찍었는데, 이 i라는 게 이 타스크 팩토리 스타트 뉴 뒤쪽 이 람다식 클로저라고도 하는데, 이 람다식에서 캡처가 돼요, 범위가. 그래서 i가 캡처가 되는데, 그 캡처 되는 시점이 어떤 밸류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 스레드가 실행되는 시점에 그 시기에 i 값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 i가 그냥 참조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0이 여기 항상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얘가 0일 때 0이 들어오고 1일 때 1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스레드가 실행되는 시점에 i 값을 가져와 버리기 때문에 어떤 값이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 보여드릴게요. i 3, 3, 4, 5, 5, 7, 8, 9, 10, 10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렸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아니죠. 1, 2, 3, 4, 5, 6, 7, 8, 9, 10을 찍기 원하는데, 그럴 경우 0, 1, 2, 3, 4, 5, 6, 7, 8, 9를 찍기 원하겠죠.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이 i 값을 어떻게 그대로 캡처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이럴 경우에는요, 상위에서 int j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i를 캡처링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j를 이 안에서 찍습니다. 이렇게 캡처링을 하면 0이란 값을 그대로 스코핑하기 때문에 이때 j가 다시 이 클로저 안에서 제대로 찍힙니다. 실행해 보시면 0, 1, 5, 6, 7 이 순서는 바뀔 수 있죠. 0, 1, 2, 3, 4, 5, 6, 7, 8, 9가 실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레드의 실행 순서는 뭐 언제 얘가 실행이 될지 알 수가 없어서 0이 먼저 됐다고 해서 스타트 뉴가 걔가 먼저 실행되는 건 아니고, 내부의 CPU가 자기가 원하는 때에 각 스레드를 자기에 맞춘 우선순위에 따라서 실행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 알아두세요.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또 이제 타스크 중에서 연속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타스크 1, 하나의 타스크가 끝나고 나서 어떤 작업을 하고 다시 또 어떤 작업을 하는 형태로 타스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타스크 1이 타스크 팩토리 스타트 뉴에서 헬로라는 걸 일단 찍었고요. 그 다음에 continue with라는 걸 가지고 이 타스크 1의 연속 작업을 연결을 해요. 그리고 걔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console write world를 찍도록 합니다. 뒤쪽에. 그러면 hello world가 찍힐 거예요. 얘를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잠시만요. 자, 웨이트를 해야겠죠. 웨이트를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헬로 월드가 찍힙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고요.
뭐 에러가 나타났을 때도 실행을 할 수 있는데, 에러 같은 경우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익셉션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에 이제 첫 번째 스레드에서 익셉션이 났어요. 그럼 익셉션이 두 번째 스레드인 타스크 2에서 컨티뉴 위스를 통해서 타스크 익셉션을 찍도록 얘가 해놨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에러가 났다는 얘기고, 저거는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에러 캡처 시스템 어그리게이트 익셉션 해서 뭐 내역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근데 이런 식의 에러 처리를 좀 조건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조건부로 연속 작업을 처리를 하도록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자, 이거 같은 경우 타스크 어떤 스타트 작업을 하겠죠. 스타트 하고 나서 그 스타트 작업에 뭔가 에러가 났다. 그러면 우리는 폴트를 T1이 폴트를 찍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에러가 없으면 그냥 T3로 그대로 가도록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럴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저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넣었는데, 내역을 조금 바꿔볼게요. 이렇게 내역을 조금 바꿔서 에러 파이어드를 내도록 하고, 그 뒤에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에러가 났죠? 잠시만요. 웨이트를 또 안 했네요. t3. 웨이트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그냥 실행이 되도록 하고요. 폴트를 찍고 t3를 찍었어요. 여기 보시면 폴트 t3. 근데 에러가 아니라면 복사해서 그대로 익셉션이 아니고 success라는 거를 그냥 문자열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이 폴트라는 게 찍히지 않았죠. 이 뒤쪽에 보시면 task continuation 옵션이라고 해서 only on faulted, 그러니까 에러가 나면 에러가 났을 때만 얘를 실행하게 되고요. 에러가 나지 않으면 스킵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자, T1이 폴트가 나면 폴트, 이 타스크 폴트로 가고요. T1이 no 폴트가 나면 바로 T3로 가는 거예요. 폴트 처리하고 T3로 가느냐, 폴트 없이 T3로 가느냐, 이런 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TPL 중에서 데이터 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TPL 데이터 플로우는 블록을 만들고 각 블록에 자체 로컬 데이터와 개인 스레드가 있어요. 이러한 스레드들을 잠금 또는 세마포하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블럭을 이용하게 되면, 데이터 플로우의 블록을 이용하게 되면 동기화를 위해 잠금이나 세마포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내부에 잠금하고 세마포하고 뭔가 동기화 객체들을 가지고 락을 하고 풀어주고 그러는 작업을 다 내부에 있기 때문에, 블록 내부에 그걸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량이 많고 대기 시간이 짧으며 CPU 및 IO를 많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메시지 전달 및 병렬화를 위해서 그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TPR 데이터 플로우라는 거예요. TPL 데이터 플로우. 비동기적으로 서로 통신해야 하는 여러 작업이 있는 경우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될 때 해당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제 동기적으로 쓰기 및 읽기를 하는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데이터 TPL의 데이터 플로우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보려는 거예요. 버퍼 블럭이라는 게 있어요. 버퍼 블럭이라는 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버퍼 블럭 int라는 걸 선언을 하고, 자, 얘를 타스크 데이터 플로우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얘를 실행을 해보시면, 여기 보시면 포스트라는 걸 통해서 메시지 1, 2, 012, 012라는 거를 버퍼 블럭에다 넣었을 거고, 그 버퍼 블럭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죠.
한번 볼게요. 실행을 해보시면 자, 0, 1, 2가 포스트 통해서 들어갔고 리시브 통해서 들어온 걸 컨솔 라이트 라인에 찍은 거예요. 그럼 이거 보시면 우리가 뭐 버퍼 블럭에서 뭐 아이를 넘기고 가져오고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아니요, 넘기긴 하죠. 네, 버퍼 블럭에다 데이터를 넣고 그리고 나서 버퍼 블럭으로 갖고 오는데 우리가 스레드 객체를 이용했다든지 타스크를 이용했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 버퍼 블럭에서. 근데 이제 이 버퍼 블럭을 가지고 타스크를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버퍼 블럭이 동기화 객체를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만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복사한 걸 보시면 이건 어떤 작업을 하는 거냐면 어떤 타스크를 통해서 쓰고 읽기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타스크 add라는 게 있죠. 타스크 add라는 걸 통해서 버퍼 블럭에다가 0, 1, 1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리고 타스크 런에서 그 0, 1, 2까지 리시브를 해올 건데 그 마지막에 타스크 add에서 다시 2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 버퍼 블럭에는 0이 먼저 들어가고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 0, 1, 2라는 걸 가져오려고 버퍼 블럭 리시브를 통해서 가져오고 이 타스크 add 마지막에 버퍼 블럭에 다시 2라는 값을 넣어주고 나서요. 타스크 when all이라는 걸 통해서 when all이라는 걸 통해서 그 타스크가 끝날 때까지 이제 대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동시에 읽고 쓰기를 처리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것은 리드라인을 해줘야겠죠. 종료가 돼버려서 어싱크라서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면 0, 1, 2를 찍어냅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동시에 읽고 쓰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블럭 처리에 대해서 또 하나 알아볼 수 있는데 방금은 이제 타스크를 통해서 동시에 읽고 쓰기를 봤고요. 이번에는 비동기적으로 읽고 쓰기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동기적으로 읽고 쓰기, 이것도 버퍼 블럭을 이용할 거고요. 버퍼 블럭 지금 쓰고 있는 거,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데이터 플로우예요. TPL의 데이터 플로우를 사용하는 방법, 버퍼 블럭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보고 있어요. 버퍼 블럭의 샌드 어싱크, 아까는 포스트를 통해서 넘겼잖아요. 샌드 어싱크를 하면 이 어싱크 형태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웨이트 형태로 받아낼 수가 있어요. 또 받기도 마찬가지로 리시브로 어웨이트 통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어싱크 형태로 보내고 어싱크 형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이라는 거, 아니지 0, 1, 2라는 거를 보내고 0, 1, 2라는 걸 받을 거예요. 이거 실행해 볼게요. 자, 0, 1, 2라는 걸 받아내죠. 네,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버퍼 블럭 어싱크를 통해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공통적인 영역에다가 써놓고 공통적인 영역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경우들에 아주 쓰기 쉽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컨커런트 큐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넣어주고 데이터를 빼주고 하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컨커런트 큐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try add라든지 try 뭐 pop add get 뭐 이런 식의 있을 거예요. take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게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가져온다고 처리가 되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에러가 발생하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퍼 블럭이 그런 거를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이 또 있냐면 프로듀서 앤 컨슈머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네트워크나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이잖아요. 네트워크, 뭐 생산자, 소비자 모델이라고 그래서 뭐 네트워크에 어디로 데이터를 보내고 그
데이터를 받는 입장이 받고 컨슈머가 받고 그러거든요. 그럼 생산자가 하나의 어떤 작업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생성을 해주면 컨슈머는 여러 컨슈머들이 하나의 프로듀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동시에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델을 프로듀서 컨슈머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생산자를 하나 선언을 해서 이렇게 프로듀서라는 걸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소비자, 이걸 소비하는 소비자를 만든 다음에 컨슈머 어싱크라고 하나 또 선언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어떤 타겟, 아마 버퍼 블럭이 넘어올 테고 타겟 블럭에다가 데이터를 쓰고 그리고 나서 complete 처리되었다 라고 하면 컨슈머 쪽에서는 이 output available async 이쪽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얘가 complete이 되면 이게 true로 트리거가 되겠죠. 트리거 되면 receive에서 데이터를 받아온 걸 처리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예, 데이터에 대한 메시지 처리까지 아주 간단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대한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런을 할 때 제가 값을 이렇게 넘겨주면 프로듀스를 버퍼 블록을 하나 바이트 어레이로 선언을 한 다음에 그 버퍼를 컨슈머에다가도 넣어주고 프로듀서에다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버퍼하고 이 버퍼 간에 그러면 버퍼가 공유가 되잖아요. 이 버퍼를 어떤 complete, 타겟 complete 같은 것 또는 output available async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그 메시지를 주고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실행을 해보면 프로세이드 해가지고 10만 2400바이트를 썼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게 다 끝났다 해서 그걸 컨슈머에다가 전달을 해줬어요. 여기서는 리시브 어싱크 가지고 그냥 처리를 했는데 이제 리시브 어싱크가 아니고 다른 방식도 가능해요. 트라이 리시브라는 걸 가지고 처리도 가능한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약간 비교를 위해서 아래쪽에다가 똑같은 걸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얘도 가능합니다. 이건 자동으로 회색이 되네요. 회색 처리, 음영 처리가 됐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컨슈머 이 위쪽에서 컨슈머 시큐어를 실행을 했을 때 얘가 더 가깝다는 얘기겠죠. i 소스 블록보다 receive 소스 블록이 더 가깝기 때문에 얘를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얘가 아마 더 상위 인터페이스인 것 같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일단은 막을게요. 근데 막아버리고 여기 보시면 다른 게 뭐냐면 얘는 output available 다음에 await 통해서 source receive 싱크를 썼는데 여기에서는 source try receive를 통해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처리를 하는 형태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여러 컨슈머가 여럿일 경우에도 안전하게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이 앞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소스 리시버 싱크를 했는데 데이터를 막 가져오는 과정 중에 얘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고 해서 그 리시브 소스에 있는 데이터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 문제가 있는데 이 컨슈머 싱크 같은 경우를 사용하게 되면 트라이 리시브를 하게 되면 여러 컨슈머가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되겠죠. 얘도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102,400바이트를 썼다 라고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컨슈머 싱크 프로듀스 그 다음에 컨슈머 타스크가 와서 걔를 대기하고 있으면 타스크 실행이 끝나면 리턴해서 이 바이츠 프로세스들을 가져오고 얘를 찍어준 거예요. 그냥 네, 이런 식의 프로듀스 컨슈머 모델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흐름 블록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런 이제 병렬 처리를 하는 아주 이제 유용한 예제를 한번 알아볼게요. 사람들이 이걸 봐도 실제 그래서 저걸 어디다 써?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데이터 플로우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지우고
얘도 지우고 그냥 런해서 처리하는 걸로 해볼게요. 굳이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다운로드 스트링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트랜스폼 블럭이라는 데이터 블럭이 있고요. 얘는 보시면 스트링을 입력값으로 받아서 스트링을 아웃풋, 그러니까 리턴 값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다운로드 스트링은 스트링 형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async URI, 그러니까 이 다운로드 스트링의 리턴이 트랜스폼 블럭 형태의 스트링 형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URI를 받아서 URI를 찍어주고 해당 URI의 데이터를 가져와요. Gzip으로 압축을 해서 갖고 온다. 뭐 그런 걸 거예요. 네, HTTP 클라이언트 핸들러는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getString async를 통해서 해당 어디 우리가 뭐 네이버라든지 어디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걸 쭉 긁어와서 데이터를 압축해서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운로드 스트링이. 그리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 블럭을 하나 더 만든데, 트랜스폼 블럭이 또 이번에는 텍스트를 받아서 스트링 어레이 형태로 또 리턴하는 트랜스폼 블럭을 만들었어요. 이 같은 경우 텍스트를 받은 다음에 링크로 셀렉트해서 캐릭터가 무엇인지 찾아가지고 이거 보시면 레터 캐릭터가 아닌 것들을 다 스페이스로 치환을 해버린다고 하죠. 봐서 이게 캐릭터야? 캐릭터가 아니야. 캐릭터가 아니면 이건 스페이스로 바꿀 거야 라는 식으로 바꾸는 거죠. 네,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로 분리를 한 다음에 그 분리한 이제 단어 단위로 들어가겠죠. 워드 뭐 컴마나 이런 것들도 다 스페이스로 변경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텍스트로 넣고, 그리고 나서 필터링을 할 겁니다. 필터링. 워드 중에서 워드가 랭스가 3보다 큰 것들만 찾아서 중복되는 것들은 디스팅트하고, 그렇게 해서 워드를 필터링을 합니다. 이것도 트랜스폼 블럭을 가지고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블럭을 리버스 하도록 해요. 그래서 워드를 해시셋에다가 담아놓고 그거를 다시 패러럴 형태로, 자 이건 p링크에서 좀 이따 알려드릴 텐데, 일단 그 패러럴 링크 구문이에요. 패러럴하게 처리하겠다. 그래서 워드를 리버스 한 다음에 어레이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을 리버스 워드, 그러니까 리버스 된 워드가 있는지 찾아내는, 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 워드들을 리버스해서 리버스한 워드가 실제적으로 우리 그 워드 안에 있는지 확인해서 걔를 다시 가져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마지막으로 그 리버스 워드를 찍어내요. 이렇게 액션 블럭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이 안쪽에 보시면 트랜스폼 블럭은 이 펑션에 해당하는 애들이겠죠. 펑션, 우리가 쉽게 봤을 때 대리자. 그 다음에 액션 블럭은 왜 액션에 해당하는 델리게이트, 액션에 해당하는 블럭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폼은 뭘 처리하고 나서 리턴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액션 블럭은 그냥 처리하고 끝내도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플로우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각각을 블럭별로 저희가 코딩을 했잖아요. 그렇죠? 참 깔끔한 코딩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각각의 코드들이 블럭화 됐어요. 그 블럭화된 코드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링크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링크 옵션이라는 걸 둬서 이제 컴플리션이 true일 때
뭐 다음으로 가라 뭐 그런 옵션일 거예요. 그래서 create propagate completion 옵션. 네. 완료가 되었을 때 그 값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download string link to create word list. 자, 다운로드 스트링이 create word list하고 링크를 하고요. 그 나온 이렇게 링크를 해놓고 create word list는 필터랑 create는 필터랑 링크가 돼요. 필터는 필터 리버스 워드랑 연결을 시키고요. 필터는 그리고 필터 리버스 워드는 프린트 리버스 워드랑 링크를 시켜놓습니다. 그러면 각각이 이제 하나하나 실행이 되겠죠. 다운로드, create, 필터, find, print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작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내가 다운로드 스트링이 시작점이겠죠. 여기에 포스트 형태로 보내면 다운로드 스트링 이 트랜스퍼 블럭의 포스트 형태로 어떤 지금 URL을 보내주면 이 URL을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대기를 해야겠죠. 이렇게 컴플릿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요. 이런 식으로 컴플리션을 대기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얘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했을 때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 보시면 다운로딩 중이다 하고 다운로딩하고 create word list 처리하고 필터링하고 find reverse word 한 다음에 reverse word leave, evil, wolf, plow, some, mouse, team, meet, patch, strap, evil, live, deer, lead, dim, mid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원래 데이터하고 리버스한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서 다 가져왔죠. 네, 같은 값들을 찾는 형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흐름 블록과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병렬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결국 TPL 데이터 플로우는 데이터 블록을 만들고 파이프라인을 연결하여 실행하는 작업이에요. 그 작업 중에는 여러 가지 블록, 트랜스폼 블럭이나 액션 블럭, 버퍼 블럭 또는 etc 여러 가지 등이 있는데 등을 사용하여 병렬 처리 및 동기화 처리를 데이터 플로우에 위임하여 프로그램이 단순해지게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 플로우는 아마 TPL 쓰시는 분들 중에도 많이 써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거의 써본 적은 없긴 한데 이게 상당히 이 병렬 처리 프로그램을 하는 중에 도움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아셔야 돼요. 이 데이터 플로우라는 거는 간단하게 좀 단순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다 보니 편의성을 많이 줬죠. 그러다 보니 이런 조건, 스레드의 뭐 아주 세세한 부분에 뭐 우리가 프리오리티를 얘는 이렇게 주고 싶고 얘는 잠깐 쉬게 하고 싶고 막 이런 식의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할 때는 사실 적합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방금 보여줬듯이 어떤 URL을 통해서 HTTP REST API들을 뭐 가지고 와서 여러 API들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조합해서 어떤 작업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순차적 처리가 병렬로 처리되도록 하고 싶다. 그 병렬로 처리하는 중에 동기화 과정이 필요하는데 우리는 크게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 플로우를 사용할 수 있다. TPL 데이터 플로우는 기본적으로 스레드 로컬 스토리지 형태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안에 내부의 어떤 데이터 공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링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P-링큐는 링큐 패턴의 병렬 구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병렬 쿼리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링큐하는 똑같고요. 이제 I enumerable 또는 I enumerable T, 그러니까 generic을 통해 지연 처리를 하는데 이제 다른 점은 시스템에서 모든 프로세스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시도를 합니다. 이제 대부분 자동화가 되어 있고 저희가 어떤 옵션을 줘서 그거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제 parallel enumerable 이라는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고 거의 모든 클래스를 가지고 거의 모든 P-링큐 기능을 노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as parallel, as sequential, as ordered, as unordered, 그 다음에 with cancellation, with degree of parallelism,
with merge option with execution mode for all aggregate. 이렇게 뭐 대표적으로 몇몇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은 as parallel이라는 거를 써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이게 p-링크에 대한 진입점이에요. 가능한 경우 나머지 쿼리가 병렬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링크를 통해서 뭔가 처리를 할 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소스, 이러한 소스가 있다고 해볼게요. 소스가 innumerable range로 1에서부터 만까지의 소스를 만들어서, 이 소스를 여기 보시면 뒤쪽에 as parallel 했잖아요. as parallel 통해서 패러럴이 가능한지, 병렬화되는 게 가능한지 이제 쿼리를 병렬화하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부적으로 이 쿼리가 이전에 이 패러럴 하지 않으면 하나의 쿼리로 만들어지겠지만, 패러럴 하면 여러 쿼리로 지가 알아서 이 소스를 파티셔닝을 합니다. 그다음에 파티셔닝을 한 거를 처리를 합니다. 나중에 파티션 범위도 알려드릴 텐데, 어떤 식으로 옵션을 줘서, 기본 옵션을 줘서 저희가 최적화를 시켜서 CPU에 최적화를 시켜서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최적화가 어떤 경우에는 속도를 오히려 느리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패러럴하게 지가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시퀀셜한 하나의 쿼리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당히 편리한 도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만 개의 넘버 중에서 2로 나눈 0, 그러니까 뭐 짝수를 가져오도록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even 넘버가 카운트가 얼마나 되고 소스 넘버는 얼마가 되는지 계산하도록 한 겁니다. 실행해 보시면 아마 근데 속도 차이는 크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5,000 even numbers out of 만 개 중에서 5,000개가 짝수다 라고 해서 이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것만 봐서는 뭐 크게 뭔가 바뀐지 알 수가 없을 텐데, 저희가 이제 ABCD라는 거를 패러럴로 처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서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패러럴 innumerable select. 그래서 A, B, C, D, E, F 라는 게 있고요. 그 A, B, C, D, E, F를 as parallel로 바꿨어요. 이렇게 as parallel로 바꾸면 A, B, C, D, E, F, 이게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만약에 A가 조금 오래 걸리고 B가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막 그러면 바뀌어요. 근데 여기 뭐 같은 비슷한 작업을 하는 애들로 바꿔서 thread 1, 2, 3가 거의 비슷하게 종료가 되도록 처리가 되도록 하고, 나중에 합쳐서 A, B, E, F, C, D 뭐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네. 뒤쪽이 처음에 우리가 A, B, C, D, F를 보냈는데 왜 A, B, E, F, C, D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패러럴을 하게 되면 이 C, D, E, F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네, EF가 먼저 올 수도 있고 CD가 올 수도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나중에 as ordered 뭐 이런 거를 넣어서 다시 그 순서를 정렬을 해서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역들을 보시면 꼭 as parallel이라고 해서 plinq가 항상 원래 것보다 빠르다라고 가정하기가 힘들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작업들 자체가 좀 큰 작업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ABCDF를 to upper를 통해서 대문자화 시킨 것 뿐이기 때문에 워낙에 작은 작업들이잖아요. 근데 작업 하나가 뭐 꽤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그런 작업들일 경우 10초 이상 걸리고 뭐 5초 이상 걸리고 그러는 작업들이라면 충분히 패러럴을 통해서 처리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의 수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쿼리 실행을 하면서 as parallel 뒤쪽에 with degree of parallelism이라고 넣었죠. 네. 이럴 경우에 이 패러럴리즘 뒤쪽에 보시면 4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개의 CPU까지 얘가 할당을 해서 스레드를 뭐
4개를 만든 내부적으로 4개를 꼭 만든다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어쨌든 CPU 할당을 항상 4개까지만 동시에 할당을 해줘서 이 4개 이상의 4개 이상의 코어를 할당받지 않고 작업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레드 하나에 하나의 코어가 쓰인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게 되면 이 4개의 스레드가 한 번에 처리가 되겠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한 번에 처리되는 작업은 4작업이다. 아주 쉽게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핑을 제가 이렇게 바꿔보면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값이 나오는지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스택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실행을 했고 오리엘리에 대해서 실행을 했어요. 4개가 한꺼번에 돌았는데 왜 이 뒤쪽이 늦게 실행이 됐냐면 타임아웃이 났죠. 예, 타임아웃이 나서 그럴 거예요. 작업은 4개가 한 번에 됐다. 그리고 저 with degree of parallelism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코어를 제어해주는 앤데 코어의 수를 얘가 여러 번 사용할 수는 없어요. edge parallel에서 with degree of parallelism 하고 나서 이제 링큐가 만약에 링큐 구문이 상당히 길어졌다. 그래서 길어진 거에 대해서 특정 작업은 2개만 할당을 해주고 싶고 특정 작업은 3개를 할당해주고 싶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마다 이거를 계속 연속으로 사용해 줄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따로 선언을 한다거나 그럴 수가 없고 만약에 작업을 하고 싶으면 패러럴을 여러 번 호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보시면 as parallel with degree of parallelism 2라고 해서 이 킥 브라운 박스에 대해서 as parallel로 처리할 거는 2개의 CPU만 할당한 다음에 회어 구문에서 아마 얘를 2개의 CPU로 처리해 줄 거고 그 이후에 나온 패러럴에 대해 이 결과 값을 다시 3개에 대해서 처리를 해서 걔를 처리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머지 플러스 파티션을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to upper를 통해서 select해서 찍어보면 이럴 경우가 이 with degree of parallelism을 사용할 수 있다. 여러 번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죠. 사용할 때는 여러 번 사용할 때는 패러럴을 여러 번 호출해야 된다 라는 걸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봤지만 그림에서도 봤지만 패러럴하게 실행을 하게 되면 순서 보장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순서 보장을 하기 위해서 as ordered라는 게 있습니다. as ordered 보시면 enumerable range라고 제가 해서 1에서 100까지의 숫자를 찍고 뭔가를 찍도록 했어요. 제가 이 as ordered를 일단 빼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하면 자, 6, 4, 2, 8, 10 이런 식으로 뒤쪽부터는 그나마 순서에 맞게 들어오는데 아마 이제 요 뒤쪽은 스레드가 어차피 스레드 생성하는 패러럴에 의해서 스레드를 파티셔닝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앞쪽은 처음에 스레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쿼리를 생성하고 컴파일하고 어떻게 최적화하고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 순서가 맞지가 않아요. 6, 4, 2, 8, 10, 12 이런 식이죠. 그래서 원래는 2, 4, 6, 8, 10, 12, 14 이런 값을 원하는데 패러럴하고 나서는 저희가 원하는 값이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패러럴을 사용할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이 순서가 상관이 없는 애들은 관계가 없는데 대부분의 것들은 이 순서가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순서를 지켜주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as ordered라는 걸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2, 4, 6, 8, 10, 12, 14 해서 100까지 딱 지키도록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as ordered를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순서가 순차적으로 전달돼야 하는 쿼리, 이전 값이 다음 값에 영향을 준다거나 하는 등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단순한 정렬이 아니고 이전 값이 다음 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전달이 돼야 하는 쿼리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as sequential이라는 걸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실행되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P-링크 기본적인 내역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어요. 옵티마이징, P-링크의 옵티마이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웃풋 사이드에 옵티마이제이션이 있고 인풋 사이드에 옵티마이제이션이 있어요. 아웃풋 사이드의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서 뭔가 어떤 특정한 작업을 해서 성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어떤 특정한 작업을 하는 포이치를 통해서 작업을 하는 아이가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포이치 패러럴 쿼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의 값들을 가지고 오고 그 값을 통해서 뭔가를 처리하는 거죠. do something 해서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혼자 보고 있으니까 이상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향상할 수 있는데, 자 보시면 A, B, C, D를 패러럴로 바꾼 다음에 셀렉트하고 어떤 작업들을 해요. 그리고 나서 포올, 이 포올을 가지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건데, 포올을 처리를 하면 얘들이 콘솔 라이트, 콘솔 라이트, 콘솔 라이트 해서 어떤 작업을 한 번에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포올이 P-링크를 통해서 옵티마이제이션 작업을 해서 어떤 이제 코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도록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인풋 사이드도 있어요. 인풋 사이드 같은 경우도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인풋 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청크 파티셔닝을 저희가 정할 수가 있는데, 레인지 파티셔닝, 해시 파티셔닝 같은 걸로 처리를 하게 돼요. 청크 보시면 청크는 퍼포먼스가 기본적으로 평균, 그 다음에 레인지 같은 경우는 푸어이거나 푸어에서 뭐 엑설렌트까지. 그러니까 어떨 때는 푸어 좀 안 좋은데 아주 좋을 때가 있어요. 레인지 파티셔닝은. 그 다음에 해시 파티셔닝은 이제 일반적으로 좀 낮다. 이제 해시 같은 경우는 그룹 바이, 조인, 그룹 조인, 인터섹트, 익셉트, 유니언, 디스팅스 등 이제 요소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해시 파티셔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것들은 저희가 레인지나 청크를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기본적으로는 청크가 되어 있을 거고, 저희가 어떤 경우에 레인지를 정하거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CPU에 대한 작업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좀 더 우리 퍼포먼스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탑워치를 통해서 비교를 한 값이 있는데, 자, 이건 뭐란 거냐면 인너머러블 통해서 1에서 되게 많네. 오이씨. 1000만? 1000만까지의 데이터. 1000만까지의 데이터를 이제 넘버스를 뭐 만들었어요. 1000만까지. 그리고 걔를 스탑워치 앞쪽에서 스타트 했죠. 계산하려고 시간. 파티셔너를 만들어서 크리에이트해서 이 밸런스하게 주라고 이 파티셔너를 우리가 줬어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as 패러럴하게 만들어라. 이 쿼리를 이제 파티셔너에 통해서 우리가 쿼리를 만들도록 한 거예요. 패러럴 쿼리를. 그리고 패러럴 쿼리에 썸을 해서 i는 매스 스퀘어루트 계산을 해서 그거에 대한 썸을 계산하도록 하고, 그 방식이 이제 이게 지금 청크 방식인데, 청크 방식으로 되었을 때 이 틱을 한번 확인하는 거고, 아래쪽은 이 청크 방식이 아니고 그냥 패러럴 이너머러블이라는 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는지 보고 그거의 실행 시간을 확인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패러럴 이너머러블 레인지로 저희가 마찬가지로 1에서 100만까지일 거예요. 1000만까지인가? 1000만까지의 수를 가지고 합해서 그 합한 값을 계산하도록 하고, 그 동안의 시간을 제가 찍도록 해놨어요. 앞쪽은 청크 방식, 뒤쪽은 레인지 방식이에요. 이 레인지가 아니고 이 파티셔너가 레인지 방식으로 기본으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 실행해 보시면 청크가 뭐 151만 9565 틱스가 단위가 뭔지 모르겠네요. 151만 9565 틱스가 걸렸고, 레인지 같은 경우는 213만
21만 3118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레인지가 지금 훨씬 적잖아요. 아까 보여드렸겠지만 청크가 기본적으로 에버리지 평균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를 발휘한다고 보면 보통 평균이라고 하면 레인지는 푸어하거나 엑설런트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봐서는 엑설런트하죠. 대단히 빠르잖아요. 7배 정도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게 청크가 가능하다. 파티셔닝이 가능해서 퍼포먼스를 수정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시 파티셔닝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비효율적이고요. 이제 너무 느리다면 as 시퀀셜을 그냥 호출해서 병렬화를 비활성화 시켜버리는 수도 있어요. 너무 느리면 병렬화가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되면 비활성화 시켜버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위 분할은 모든 요소를 처리하는데 비슷한 양의 CPU 시간이 걸리는 긴 시퀀스에서 빨라요. 지금 방금 같은 경우 저희가 범위 분할, 레인지 분할을 이용했는데 그게 더 빨랐죠. 모든 요소가 처리하는데 비슷해요.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 계산하는 게 크게 차이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CPU의 그러니까 비슷한 양의 시간이 걸리는 긴 시퀀스, 이거 긴 시퀀스죠. 1000만 단위라면 꽤 큰 긴 시퀀스라고 생각되죠. 그럴 때 일반적으로 더 빠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청크 분할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레인지가 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느려 라고 하면 그냥 청크 분할을 해버리시면 그게 가장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링큐는 이 정도 하시고요. 패러럴 클래스가 있어요. 저희 패러럴 클래스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워버리고 패러럴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러럴을 보시면 포이치, 인보크라는 세 가지 관련된 메소드가 있어요. 패러럴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패러럴 룹 리졸트라는 걸 리턴으로 받는 포문, 포이치문, 그리고 포이치 어싱크문, 인보크문 이런 식의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대리자 같은 것들을 처리하도록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패러럴 인버크는 액션 대리자를 이제 패러럴 병렬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거고, 패러럴 포는 액션 대리자를 병렬로 포문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고, 패러럴 포이치는 이런 대리자들 또 병렬로 포이치로 실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패러럴 인보크 포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예를 한번 들어서 처리를 해볼게요. 패러럴 인보크라는 게 있는데, 패러럴 인보크. 이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HTTP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어싱크하게 어떤 텍스트를 받아와서 그 텍스트를 데이터에 넣고 데이터에 대한 텍스트를 실행할 거예요. 이 내부적으로 이 안이 어싱크로 되어 있어서 인보크를 처리하게 되더라도 이 리드라인을 안 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드라인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패러럴 인보크가 이런 델게이트를 그 병렬로 처리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인보크를 하나 처리하는 게 아니고 CPU가 얘를 먼저 처리하고 얘와 얘를 먼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얘와 얘를 각각 할당받아 가지고 리소스가 코어가 A 코어는 얘를 받고 B 코어는 얘가 받고 얘를 받고 해서 A 코어 실행, B 코어 실행을 동시에 실행하게 됩니다. 얘를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다운로디드 54700 txt 먼저 됐고요. 그 다음에 pg1652.txt가 그 다음에 됐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원래대로라면 저 pg16452가 먼저 되고 54700-0이 뒤에 될 것 같은데 이게 동시에 처리가 됐기 때문에 뭐 같이 실행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약간의 뭐라 그럴까, 순서는
그러니까 시퀀셜한 요소는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린트렌트 하지는 못하죠. 우리가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HDD, 그러니까 데이터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이건 라이트나 리드가 일어나는 작업이잖아요. 그런 작업들은 실제적으로 I/O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I/O를 하고 있을 때 다른 I/O가 또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순차적으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CPU가 아무리 많이 놀고 있어도 그런 작업들, I/O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뭐 연속으로 처리하거나 패러럴하게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빠르겠죠. 그냥 뭐 네트워크 처리하고 CPU 작업을 하고 그리고 I/O 작업하고 마지막에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을 처리하는 것보다 뭐 얘가 I/O 작업할 동안에 내가 B라는 그 다른 스레드는 CPU 작업을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면 오히려 작업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패러럴 포문도 있습니다. 패러럴 포문. 근데 사실 이런 패러럴 포문도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람다식으로 정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액션 대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컨솔 라이트 라인 i를 찍어가지고 0에서 100까지 i라는 걸 찍어주기 위해서 이걸 아웃풋을 한번 보시면 80, 16, 17, 18 이게 순서적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이게 순차적으로 하려면 또 다른 방식을 써야 돼요. 네. 그래서 80 순차적으로 처리되진 않지만 이 액션이 다 정의가 된다. 그리고 패러럴 포이치와 같지만 또 이것도 병렬로 실행되는 거 제가 패러럴 포이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문하고 약간 다른데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이너머러블 레인지로 넘버스를 만들고 그 넘버스를 컨솔 라이트를 통해서 다 찍도록 되어 있어요. 포인트하면 이제 각각의 이 넘버스에 있는 그 요소가 하나씩 i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i에 들어가서 뭔가 작업하는 것, 이 우리는 이제 컨솔 라이트 라인이라고 그냥 했는데 컨솔 라이트 라인이 아니고 뭔가 좀 다른 작업을 하게 됐을 때 그럴 경우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병렬로 처리가 되는 어떤 액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스레드 슬립이라고 해서 아니다. 타스크 딜레이를 줄게요. 타스크 아니다. 스레드 슬립 뭐 100초 라고 줘서 뭔가 처리를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처리를 할 때마다 100초래 100msec 약간의 시간 예. 근데 방금 보시면 한 번에 한 10몇 개씩 처리가 되는 게 보였을 거예요. 네, 제가 코어가 12개가 있어서 네,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애들을 썼겠죠. 10몇 개가 순식간에 한 번에 처리가 되면서 어쩔 때는 12개 이상이 처리가 되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나 이게 작은 작업이라 작업 자체가 뭐 CPU 하나가 한 번에 2개, 3개 처리를 해버리고 컨텍스트 스위칭 내고 뭐 2-3개 처리해버리고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12개가 다 실행이 안 돼도 6개만 실행이 되더라도 뭐 한 10몇 개가 한 번에 처리가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이 포인트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슬립을 주면 그런 작업을 좀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패러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제 C샵에서 이 정도 P링큐라는 걸 가지고 패러럴 링큐를 처리를 한다. 패러럴 인보크나 포나 포이치를 가지고 우리가 람다식에 대한 것도 람다식 또는 액션, 델리게이트도 패러럴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병렬 프로그래밍은 타스크 패러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쓰는 게 권장한다 라는 거. 그리고 뭐
자기가 동기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알고 있지 못하지만 그 관련해서 뭔가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데이터 플로우라는 걸 알아서 그 블럭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역들을 알고 계시고 나중에 뭐 이 강좌만 가지고 할 수는 없겠으나 스택 오버플로우나 그런 쪽에서 내가 뭘 찾아봐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난 패러럴에 대해서 찾고 싶은데 링큐에서 뭔가 패러럴 하고 싶어 라고, 그럼 p링큐로 찾아볼까?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